안녕하세요. 김주현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요.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같이 함께 일하는 동료나 후배들에게 아쉬운 소리, 또는 싫은 소리, 다시 말하자면 피드백을 해야 되는 경우가요. 반드시 생깁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로 한 말이 자칫하면은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망설이게 되는 이런 일들 많으시죠? 이번에 HBR에서 나온 아티클 하나를 좀 읽어봤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약간 제가 편한 방식으로 좀 표현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성공적인 리더 그리고 또 매니저 이런 사람들은요, 피드백을 갖다가 혼내는 시간이 아니라 성장을 돕는 대화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요걸 갖다가 정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현명한 피드백 방법 4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피드백은 바로바로 하는 게 좋을까요? 푹 묵였다가 묵은지 마냥 뒀다가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바로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묵혀두는 것만큼 망하는 게 없어요. 이게 진짜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예를 들면 연말 성과 평가할 때 또는 정기 면담할 때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까지 묵혀두는 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사실 몇 달 전에 당신이 했던 그 업무 말이야 이러면서 말을 꺼내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억울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 왜 이래 갑자기.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내내 별 얘기 없다가 갑자기 몰아가지고 더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경우들을 겪어 아마 보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발견이 됐다라고 하시면은 기억이 생생할 때 서로가 기억이 생생할 때 정말 아무리 늦게 해도 최대 2일에서 3일 이내에는 피드백을 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피드백은 짧고 가볍게 자주자주 주고받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사람이 아니라 행동에다가 집중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피드백이요.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이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상대방의 성격이나 태도를 공격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너는 항상 그러더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왜 공격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 감정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거죠. 이게 회사에서뿐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피드백의 목적은요, 사람을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업무를 하는 방법, 방식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예를 들면은 김 대리는 일 처리가 너무 꼼꼼하지 못해요. 이거 뭐예요? 성격을 지적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어제 보내주신 보고서의 3페이지에 보면은 그 데이터 부분이 오타가 2군데 있었어요. 다음부터는 발행하시기 전에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동을 지적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절대로 성격 이런 거 지적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한 행동 또는 업무의 방식 요거를 지적을 한다. 요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지 마시고 대화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드백을 줄 때 나 혼자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한테 그냥 온통 잔소리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혹시나 그렇진 않은지 점검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좋은 피드백은 상대방의 상황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이자 완성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어떤 숨겨진 문제 또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피드백을 전달한 후에는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는 제가 피드백 드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는 이 업무를 진행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었나요? 이런 질문들을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이 스스로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책을 스스로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네 번째, 바로 끝으로
구체적인 다음 단계를 함께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뭐 앞으로 더 잘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마무리를 하는 거는 어떠한 변화를 이끌어내지도 못한다. 물론 이제 뭐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별로 이렇게 일어날 확률이 높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안 없는 비판은 단순한 비난으로 끝날 뿐이잖아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대화의 마지막에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행동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진짜 뭘 할지 정하자 이거죠. 예를 들자면 다음 주 회의 전까지 이 양식을 사용해가지고 초안을 다시 작성해보는 거 어떨까요? 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제가 지원해 드릴게요. 이런 것처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피드백은 결국은 상대방을 위한 선물이 되어야 된다. 누군가에게 쓴소리하는 것은요, 듣는 사람도 괴롭지만 하는 입장에서도 불편하기도 하고 에너지가 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피드백을 아예 안 해버리는, 회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요즘에는 뭐 회사에서 이런 어떤 본인의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채널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블라인드 어플 같은 거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괜히 피드백 줘봤자 문제만 일으키고 나만 피곤해질 수 있다 이러면서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시면 안 된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방식의 피드백은 동료의 치명적인 실수를 막아주기도 하고 또 성장을 돕는 정말 가치 있는 그 사람을 위한 선물이 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피드백을 하는 4가지 원칙. 첫 번째가 타이밍, 바로 하는 게 좋다. 두 번째는 행동에 집중한다. 감정 말고요. 세 번째는 대화한다. 대화한다.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대화한다. 자, 그다음 4번째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 정해놓고 가는 거. 자, 요 4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 영상 보신 다음에는 실제로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다. 자,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어떤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고 받으시나요? 여러분만의 직장생활 소통 노하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